자, 이제 거기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시험기관장 특광 도지사. 예. 그럼 이자들이 이제 시험을 봤어. 여러분 같으면 이제 경기도에서 시험을 볼 경우인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맨 위에 2번.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늦어도 이제 1개월 이내는 자격증을 교부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은 경기도지사가 줘요. 도지사 직인이 찍힙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본 사람은 서울특별시장이 주고, 인천에서 보면 인천광역시장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을 못 쓰게 됐다. 재교부 신청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는 마지막 줄 교부한 시도지사의 동글뱅이 10번째 하여 재교부. 여러분 등록증도 마찬가지 재교부, 자격증도 재교부, 다 교부해줘요. 그러면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땄어요, 자격증을 처음에. 그래서 아까 향수가 젖어 있는 제주도로 이사 갔다. 거기서 한 1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형 파악이 돼서 중개업을 좀 하려고. 옛날 경기도에서 살 때 따놨던 자격증을 찾아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사할 때 빠져버렸는지. 그럼 여러분 재교부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제주도 특별도지사 때 가야 해요? 경기도로 와야 해요? 경기도로 와야 해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사례로 만드니까요, 문제를. 그 다음에 재교부 때는 여러분 수수료를 내야 돼요. 종이값 내야 해요. 근데 첫 교부 때는 안 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응시 수수료라 해갖고 28,000원을 내거든. 이제 올해는 내년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응시 수수료에는 자격증을 교부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교부 때만 냅니다. 그 이번 시험에 이게 나왔어. 돈을 내냐 안 내냐, 하나 돈 떼먹을까봐 이런 걸 내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양도되어 금지.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돼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줄로 내려가 봐요. 거기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네. 자, 법대 다니는 아들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격증을 못 따. 야, 자격증 하나 따주라. 내가 용돈 많이 줄 테니까. 그래서 아들이 자격증을 따서 아버지에게 대여했다고 봐요. 이런 건 양도대여는 안 된다. 그럼 이건 이제 처벌이 많이 나오는데, 처벌은 나중에 알아도 되는데 여기는 처벌밖에 없어도 될 만한 것이, 이것만 잠깐 얘기하면, 일단 아들 자격증은 반드시 취소돼요.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 우리가 줄여서 1-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빌린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도 쌍벌주의, 쌍벌. 아버지도 1-1이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징역형을 하면 이런 벌금형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벌금형 하면 또 징역형 안 하는 거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벌금형으로 받아요. 자칫 양도되다 걸리면. 그럼 아까 취소돼 버렸어. 그럼 몇 년간 못 단다고? 아까 3년 못 단다고 그랬죠. 이렇게 양도대에는 못 따는 거예요. 3년간 취소되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요, 유사명칭이라고 나오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동글뱅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자격 4층제 들어봤죠? 공무원도 아닌 것이
공무원인 것처럼 사칭하는 거, 또는 청와대 사칭, 그런 말 들어봤죠? 이런 거 많이 있어. 의사 사칭, 변호사 사칭. 그러니까 우리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칭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A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0년째 중개업을 해. 자기 사무소에서 또는 자기가 돈을 내고 좋은 자리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는 B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자껏 자격증으로 등록하고 자기가 월급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말 안 들으면 잘라버려. 또 C라는 애 또 데리고 와. 또 잘라버려, D. 이런 세월이 언 20년이라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불법일까 아닐까? 이런 경우 데려다 하는 거 막 월급 주고 불법일까 아닐까? 네? 말 섞고 싶지 않다고? 불법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 의사를 묻는 거요. 소통을 좀 해보자 이거요. 그렇죠. 아니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이 자체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용의정이 끝났네. 이 사람은 용의정 이상 어디에 해당되죠? A는 어디에 해당돼? 용의정이 끝났잖아. 지난주에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돼? 중개? 보조원이잖아. 자격증 없으면 다 뭐라고? 다 보조원이라니까. 봐봐, 용어가 안 되면 이렇게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만. 이렇게. 보조원이라니까. 그럼 보조원은 계약서를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써요. 얘가 써야 되지, 얘가. 얘는 개업 공인중개사. 용의정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용의정을 2시간이나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기초거든. 예? 이제 뭐 한 번 듣고 기억이 나겠어요? 이제 계속 듣는 거지 앞으로. 지금 우리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져요? 재밌어요. 재미 말고 유익하냐고. 원희룡 아줌마 어떻게 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고? 그러면 선생들이 그냥 막 그냥 써놓고 그냥 뭐라고 알든 모르든 막 가버리면 안 되지. 한 개라도 소통하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지. 강의 열심히 들으면 뭐지? 시험만 보면 37.5인데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보존에 해당돼요. 근데 20년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사장님이면서 중개업자로 소문이 나 있지. 직원은 매번 바뀌니까 오히려 사장이 바뀌지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네에서 자기가 명함을 파는 거예요. 까치부동산 해놓고 대표 김칠덕 이렇게. 그리고 전화번호 쓰고 팩스번호 막 써놓고 이 명함 갖고 댕겨 이렇게. 이게 이제 걸렸어요 이게. 그럼 보조원 네가 어떻게 대표라고 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대표인 네가 자격증이 있는 걸로 오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유사명칭에 걸렸다니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봐봐. 무자격자. 지금 A를 말한다니까. 명함에다 동그라미 치야지. 명함에다가 까치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에다 동그라미 치야지. 대표. 그 대표라고 파버리면 이 사람은 유사명칭에 걸려요. 그래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이 많이 나와. 처벌이 뭐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프린트에다가는 그 6번에 그 2번 제재까지 써놨죠. 그 1-1이라고 그래. 쉬는 시간에 오지 뭔 질문 지금. 한번 해봐. 질문. 필요 없는 거 하면 이제 혼나요. 촬영하는데 지금. 아까 저기 등록을 안 하면 개원이 안 되는데 저기서 그 대표들은 이거 혼자 와야 필요 없는 것이야.
무자격자라고 얘기했잖아. 자격증 있잖아 직원이. 근데 바꾼다고 하니까 뭘 바꿔? 마음에 안 들어요. 바꾸지. 그럼 계속 바꿔요. 그렇게 계속 바꾸잖아. 등록자들. 그럼 자격증 있으면 등록해 주니까. 자기는 사무소만 갖고 있잖아. 그래서 20년 된 거예요. 이 사람 죽었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봐봐, 아무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개 질문하면 9개는 무의미한 거. 혼자만 헤매고 다녀.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와. 지금 촬영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질문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 또 그러지. 저것도 혹시 몰라서 저런 거 아니야?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20여 년 해봐요. 서당계 3년이면 태풍월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 근데 결국 여러분들 10개 정도 질문을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9개는 다 필요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거든. 삐지지 마. 야,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혼자 와서 얘기하면 우리 얘기해줘. 그리고 이제 군밤 한 대씩 맞고 가. 나중에 다 알아지거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알듯말듯 하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좀 생겨. 근데 우리가 설명 잘 들으면 궁금한 게 없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거든. 그동안 강의를 많이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 어디가 헷갈리고 어디가 이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질문이 없는 선생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다 아니까 속을. 근데 여러분 설명 안 들은 사람들이 꼭 질문해. 이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 궁금한 거. 혼자 막 우주의 세계를 떠돌다가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가감히 막아야 돼. 그러면 강의가 딱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궁금하면 쉬는 시간에 오시면 얘기해 주지. 자, 거기 37번 봐봐. 7페이지 이제 등록으로 왔어요. 등록으로. 그러니까 이제 2장이 끝나니까 그런 줄 알고 아까 질문 있다 해서 제가 못 들은 척 했었어. 근데 기어이 또 옆에 사람 또 응원까지 해가지고 제가 귀가 밝아요. 자, 그 37페이지 보면 이제 등록이 나오네. 자, 이제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따면 이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해요?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요. 이제 등록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자격증과 등록증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2번의 개별성을 봐봐요. 중개사무소 등록하고자 한 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공동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각각이 등록해야 돼. 예를 들어서 A와 B가 부부요. 뭐라고요? 부부 지금 줄충이라고 정신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줄 안 쳐도 돼. 부부가 각자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 각각 하라고 돼 있잖아 지금. 각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인꼬로 소문났어. 인꼬 부부로. 밥도 서로 떠먹여줘 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맛보라고 한 번 주는 건 상관없잖아. 계속 하는 게야. 그래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둘이서 또 하나의 등록증으로 만들어 달래. 김앤장 이렇게 김씨장씨 이런 거 안 돼요. 각각 등록해서 공동사무소로 영업은 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의 사무소에 여러 명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는 해도 공동신청주의 안 된다. 공동명의의 등록증 안 된다. 아시겠죠? 개별주의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 써놔. 닭살 X 이렇게. 우리 법은 닭살은 X요. 그 다음에 2번 대인적 처분이란 말이 뭔 말이냐. 자격증이라는 것은 일신전속. 그 사람 몸에만 붙어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가족 중에 봐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만 변호사고 그
그 사람만 의사지. 운전면허증 딴 사람만 운전을 하지. 하나 따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운전하고 다니나요? 자격증은 다 똑같아요. 어떤 자격증이다. 그래서 일신전속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줄 양도, 대여, 증여, 상속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자격증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기억하면 끝이. 나머지는 없어요. 자, 넘겨보세요.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등록을 여러분들이 신청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해요. 지난주 거. 또 지난주 거 하면 또 긴장하는데,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걸 알았어야지. 첫 번째가 중개, 법인. 법인인 개공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 세 번째가 중개인, 부칙 6조 2항. 세 사람이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선택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인으로는 뭐라 했어요?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지, 지난주. 이게 지난주 거 잊어버린 사람 지금 엉터리예요. 계속 무출만 치다가. 그럼 그 사람들은 공부 방법을 안 바꾸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른 과목도. 그래서 설명을 쭉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중개인은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죽으면 중개인이라는 종별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자, 1번 등록 관청 나오죠. 거기 그 할아버지 밑에 첫 번째 줄 봐요. 중개사무소에다 동그라미 쳐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이 된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기준으로 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주소지 기준이요, 사무소예요. 사무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산 동구의 주소상 살고 있어, 거주. 근데 나는 파주에다가 사무소를 내려고 그래요. 그럼 등록관청은 동구청장이요, 파주시장이요. 파주시장이 된다, 이제 그 뜻이에요. 사무소 기준이요. 잘 기억해야. 두 번째 줄 봐봐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 파주시장을 말해요. 그 시장이, 파주에는 구가 없지. 고양시에는 구가 있어 없어? 동구, 서구, 덕양구가 있잖아. 고양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오늘 제주도 많이 나오네, 저 아주머니 때문에.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자치라 자치도라, 그건 구라고 안 해. 그냥 행정시라고 그래요. 제주시, 이렇게 서귀포시. 그 사람들한테 가야 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군 구청장. 그러면 참고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가 이런 거예요. 이 지방자치법이요. 이 공법도 똑같아요. 지금 공법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고양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동구, 서구를 비자치구라고 그래요. 비자치구. 인천광역시는 광역시잖아. 인천에 있는 구는 자치구요. 근데 우리는 그 밑에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지 않고 무조건 등록관청은 그 지역 구청장한테 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고양시장한테 가면 등록 안 해줘. 동구청장한테 가야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는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요. 그래서 고양시는 여러분들 일산 동구청장 여러분들 선거로 뽑았나요? 투표했나요? 안 했잖아. 고양시장이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이런 데는 다 주민들이 뽑지. 선거로. 그걸 자치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그럼 누가 기다? 동구청장, 서구청장, 덕양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니까. 아시겠나요? 서울특별시장도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아니라니까. 각 구청장들이 된다니까요. 근데 파주시에는 구가 없잖아. 이게 파주시장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 말이고. 강화군, 군단이죠. 그럼 누가 기겠어? 군수가 되겠지. 그걸 시군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법도 똑같아요. 그건.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봐요. 등록 신청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말이네. 여기 아까 우리는 중개업자가 3사람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이 등록하고 싶으면 법인을 만들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든지 2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한다. 또 그 뜻이지. 우리 국어 그 법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중개인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그 말이지. 그 조문이 부칙 6조 중개인은 안 써졌잖아. 지난주 거 안 들은 사람 동영상 다시 보세요. 그럼 여러분 계속 못 따라와.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히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가로를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여 포함이야. 제외돼요. 자,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있네. 개공이. 근데 여기서 자격증을 가지고 일 배운 사람을 소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중개업을 하다가 좋은 자리에 슈퍼 자리에 중개사무소가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사장님 자리보다 여기가 더 좋아. 근데 사장님한테 말 안 하고 여기다가 자기가 또 등록을 해서 손님 빼돌리려고. 근데 또 여기를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면 상관없죠? 근데 그만두기는 싫어 또. 왜냐면 이거 여기가 또 영업이 잘 돼가지고 성과급으로 막 한 달에 막 돈도 많이 벌거든. 우리 사장님이 노래방도 2번씩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만두기는 싫고 자리는 아깝고 욕심이 꽉 찼죠. 그 욕심은 금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공인 채로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럼 내가 꼭 등록하고 싶으면 여기서 퇴직을 해야겠지. 퇴직해버리면 뭐예요? 이제 소공이 아니라 공인, 그냥 공인중개사지. 또 개공이라 있었네. 입을 잘 놀려야 돼요. 예. 용어가 나오면 개공인지 소공인지 공인중개사인데 답이 갈리니까. 그만두면 소공이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되니까 등록할 수 있지. 자, 그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그 밑에 등록 기준 갖춘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네. 2번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라고 나오네. 그런 사람은 등록할 수 있다니까. 조합은 아직 몰라도 돼요. 뒤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 아까 곤잘레스 산체스 시험 볼 수 있었죠.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시장 개방됐어. 그 다음에 외국인 곤잘레스가 법인을 내겠대. 애국법인 할 수 있어요. 요건만 맞으면. 이제 아시겠죠? 그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읽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 알아져.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이번에 그 종별 변경은 필요 없어. 이걸 뺐어야 하는데 이걸 넣어놨고. 오른쪽에 3번 봐봐요. 3번 큰 3번 오른쪽 페이지.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자 나오죠. 자, 1번 이건 알아두면 앞으로 내용이 쉬워져. 결격자만 아까 누구 떠올리라고? 미성년자. 자격증은 딸 수 있었잖아. 등록할 수 없다니까요. 자, 2번 소공 금방 얘기했네. 양다리 거치는 것은 안 된다. 3번 변호사. 자, 우리가 이런 질문도 나와. 우리 현행법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O일 것 같아? X일 것 같아? 자격증 없이는 여기 보라니까. 또 질문하지 말고 여기 보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O일까 X일까? 어떠한, 떨지 말고 O예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는 등록이 안 돼요. 이제 현행법은 그렇다고. 중개인 시대는 옛날 시대였잖아. 아까 중개인 자격증 없는 사람 옛날에 기득권 인정받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제 강의는 지난주 거, 우리 과목은 지난주 거 모르면 이번 주에 헤매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는 꼭 읽고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중개인은 옛날 얘기고 현행법이라 있잖아. 현행법에는 등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갖고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무사, 변호사 어떤 자격증으로도 등록하려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자격증 따야 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럼 3번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아시겠나요?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40페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만약에 나는 스케일 크게 개인사무소 안 내고 법인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러면 법인은 어떤 기준, 요건을 갖춰야 등록해 주냐.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 책의 1번 봐봐.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개인사무소예요. 그건 시험 안 읽어도 돼. 쭉 내려오면 중간에 2번 봐요. 법인의 등록 기준 나오죠. 거기다 별표가 3개예요. 이게 시험은 법인 쪽에서 내고 공인중개사 낼 게 없으니까 시험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 중개업자는 대부분 다 개인사무소예요. 공인중개사. 법인은 한 700여 개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얼추 얘기했었잖아. 그럼 법인으로 내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 6가지를 머릿속에 오바르코를 쳐버려야 돼요. 이것은. 자, 1번. 법인 자체뿐만 아니라 사원 임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단 결격에다 동그라미 쳐요. 결격이만 안 해준다고 금방 앞 페이지에 있었죠. 한 사람만 결격해도 등록 안 해줘버려요. 그래서 결격은 또 다음 주에 해요. 매우 중요한 거. 일단 결격이면 등록 못 받는다. 그래서 미성년자 하나 기억해 놓고 넘어가고 2번 봐요. 2번 보면 상법상 회사 동글뱅이. 이게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 여러분 회사는 다 법인이요. 지금 상법상 회사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40대 기업 여러분들 뭐 쌍용, 현대, 삼성, LG, 한화 이런 것들이 다 상법상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만들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에다 동글뱅이 쳐요. 조합. 요즘에 기농한 사람들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관리, 판매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기농한 사람들이 그 농작물 생산하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도 중개업도 조합 형태로도 할 수도 있고 회사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알면 돼.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줄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이상이. 회사 또는 조합 형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이거 그대로 외워야 해요. 여러분 참고로 다음 주에 뭐 자료가 제가 얼추 나갈 텐데 우리 상법에 가면 여러분 상법을 이제 법학을 전공한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해가지고 유한책임회사 해가지고 5개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분들은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개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공장. 근데 주식회사가 99%예요. 다 주식회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 삼성, LG도 다 주식회사. 중개업자들도 다 주식회사로 만들어.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던 조합 형태로 만들던 일단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사무소 만들면 자본금 필요 없거든. 법인 만들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줄만 쳐놔요. 이건 봉사조직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개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는 신분이 상인이라 있잖아. 상인, 그것도 기억해요. 상인인데 사회적이란 말은 봉사조직. 그러니까 사회적 조직은 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질이 다르니까.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네. 그 다음에 3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거기다 줄만 쳐놓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돼. 뒤에서 나와요. 14조가. 그러면 법인이 중개업 말고 겸해서 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나와. 여러분 부동산 컨설팅 이런 거 들어봤죠? 프랜차이즈, 분양, 경매, 상가나 주택의 관리, 이런 것들을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6가지도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뒤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바퀴가 딱 돌아야 돼, 빨리. 그래야 이제 1월 달부터 뒤에 뭐가 있더라 얼추 알고 있으면 이해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줄만 치는 거고. 이제 4번 봐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 동글뱅이,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반드시 외워야 해. 대표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자격증이. 이 사람을 빼고 사원, 임원은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워야 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 갑법인이 있어요. 중개법인. 갑. 이자가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년에 주식회사로 법인을 만들어서 좀 스케일 크게 중개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법인 만들어서 여러분이 대표이사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뭘 따야 해요? 자격증 따야 한다니까. 자격증 따야 돼. 대표이사. 그래도 그 법인의 얼굴인데, 마담인데 1차만 합격해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을 따야지.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해. 이게 뭐냐면요, 법인에는 사원, 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집단에 많이 소속돼 있잖아, 모임에. 그럼 어떤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임원진들을 다 뽑아놓잖아. 회장, 총무, 뭐 이사, 감사 이렇게 뽑아놓지. 그 사람을 여러분 임원진 회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임원은 여기 봐야 한다니까. 주식회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상법에서. 이사, 감사들 임원. 근데 이 사원은 직원이 아니요. 이것은 한 명의 회사, 그 책에도 써 있잖아. 합자회사, 돈을 출자한 사람. 그래서 이사들이나 주식회사의 이사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원, 임원은 이사들하고 똑같다. 회사가 틀려서 표현만 다르다. 꼭 이렇게 알아야 해요. 아시겠나요? 지금 상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법. 여러분 상법은 시험에 안 물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사가 주식회사에 3사람이 있다. 대표자를 빼고 지금. 그러면 주식회사는 다 이사, 감사라고 그래요. 근데 한 명 합자회사는 사원이라고 그래요. 사원. 돈 출자하고 중책을 맡은 사람. 그래서 한 명 합자회사는 대표 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표 이사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한 명 합자회사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 주식회사로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꼭 알아야 해요. 그럼 봐봐.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있네. 그럼 몇 명은 있어요? 만약 3명이라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한 명은 최소 있어야지. 두 사람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 없잖아. 그럼 이사가 될 수 있나? 네? 아, 있다니까. 떨지 말고.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이 누구요? 나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될 수 있나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이게. 그래서 옛날에 대표이사가 자격증 없이도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갖고 막 삼성이 달라더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면 이건희 씨가 대표이사가 돼버린다니까. 그 똑똑한 애들 다 채용해버려 자격증. 그럼 대기업이 이제 중기업 시장에 떠들어 버리면 골목에 있는 까치부동산 사장님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막 데모해가지고 이거 막은 거예요. 그 대표자는 꼭 자격증이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평온해졌어. 그러했으면 중기업자들 난리 날 뻔했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고용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직원. 고용인은 두 종류가 있다겠죠? 자격증 있는 사람을 뭐라 하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 중개 보조원.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인이 딱 나오면 반드시 대표이사, 일반이사, 직원 머릿속에 콘크리트를 쳐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아시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28페이지로 얼른 가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설명한다고 얘기한 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28페이지 5번에 소속공인이다 나오죠. 거기 다시 보는 거예요. 용어 이정이. 소속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에다 동그라미 쳤잖아. 이제 가로를 보는 거예요. 오늘 가로 봐요. 법인의 사원 또는 뭐요? 임원으로서 공인 중개사인 자를 뭐요? 포함한다 그랬네. 누구를 포함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니까. 팩트가 또 내 책에는 없는갑니다. 28페이지라니까 아까 뭐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요. 자, 이제 줄 쳤으면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네. 사원, 임원 중에 제가 아까 세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자격증? 최소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했잖아. 3분의 1이니까. 그럼 A가 자격증이 있다라고 봐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없어도 되잖아. 그러면 이 A를 가로에서 포함한다 그랬잖아.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럼 A를 뭐라고 부르겠어? 소속 공인 중개사라고 불러요. A를.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사원, 임원 중에 소공이 있고 고용, 인 중에 소공이 있어요. 직원 중에. 우리는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소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든 직원이든. 이해됐나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시험에서 뭘 물어본지를 몰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야. 또 책장 씌워보고 있네. 몇 장 남았어?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원 임원 중에 이자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 다 자격증이 있다. 3분의 1 이상이 있으면 되니까. 그럼 다 소공이에요. 여기는. 자, 지난주 이 소공은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이 소공. 아, 소공은 다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사인 B씨는 계약서를 쓸 수 없어요. 보존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사로 가든 직원으로 가든 여러분들은 어차피 계약서 못 써.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가보세요. 원위치로 가보시면
이제 5번 봐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에다 동글뱅이 치하여. 분사무소는 아직 몰라도 되고 다음 주에 하니까. 전원이 실무교육 동글뱅이 전원. 볼펜 하나만 가지고 해요. 그냥 문방구를 차려놨네 책상에다가. 연필 한 자리만 갖고 다니게 앞으로 막 그냥 형광펜 뚜껑 닫았다가 열었다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12월 되면 이 책 다 버릴 건데 기본서 다시 나오는데 좀 슬립하게 단순화시키세요. 그 잣대도 버리세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줄 반드시 쳐봐야 합격 못해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봐봐요. 여기 자 지금 뭘 얘기하다가 그랬지? 알고 있어요. 지금 집중 하나 보는 거예요. 사원 임원 중에 전원입니다. 전원. 이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 전원이.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로 갔어. 자격증 없잖아. 그럼 실무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보존으로 가면 안 받아야지. 사원 임원이 받다니까 지금 보조원 그거 쓰지도 않았구만. 이게 다 시험 문제라니까. 고용인 물었을 때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고개 끄덕했어요. 사원 임원은 전원이 받아라. 이사들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이사들이 그래도 좀 실무교육을 받아야 손님한테 눈이라도 깜빡거리지. 보존처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안 받아도 돼. 이런 게 시험 문제라니까. 사원님은. 그 다음에 6번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사무소는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권에다 동글뱅이 쳐야 되겠네. 사용권을 확보해야 해요. 사용권이요, 소유권이요? 소유권이라면 틀려요.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라고 하면 건물 사라는 얘기요. 지금 돈 벌어서 건물 살라고 왔는데 건물 있는 사람만 중개업을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권. 그러니까 임대차가 뭐예요? 돈을 월세 내고 쓰는 게 임대차죠. 그럼 공짜로 쓰는 게 뭘까? 여러분 아버지 건물에서 한다든지 친구가 야 우리 건물 비어있으니까 그 1층에서 그냥 해라. 자리 잡을 때까지. 공짜로 빌려주네. 그냥 쓰라고. 그걸 뭐라고 할까? 그건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그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사용대차. 민법이. 그래서 공짜로 남의 물건을 건물 쓰는 걸 뭐라고? 사용대차. 돈 주고 쓰는 걸 임대차라고 그래요. 이런 민법에서 하게 돼 앞으로. 아무튼 우리는 공짜로 쓰던 돈 주고 쓰던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사용권. 실무교육. 여러분 실무교육은 언제 하냐면 이제 앞으로 3주 후에 나와요. 저 뒤에서 나와. 실무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 전에 4일 동안 받는 교육이 있어. 협회 가서. 이건 합격한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발표가 나면 아마 이 사람들 12월 달에는 여러분 선배들은 다 실무교육 받으러 가요. 왜? 등록하려면 미리 받아야 되거든. 지금은 등록 전에 뭔 교육받는 것이 있다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 실무교육. 이렇게만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앞으로 저 뒤에 3주 후에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4가지 또 교육이 있어. 그게 또 시험에 나와. 이번에도 나왔지 뭐. 그래서 전원이 무슨 교육 받아야 한다고? 실무교육.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이제 정리됐어요.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들려면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등록 안 해줘요. 아시겠나요? 자 다시 자본금이 얼마라고?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은 몇 분의 몇이 실무교육 받아야 해요? 전원이라니까 또 3분의 1이라 있었네. 전원. 자격증이 3분의 1이에요. 막 바꿔버려 이렇게. 그럼 이러면 막 틀려요 이게. 그 다음에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5가지는 6가지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요. 이제 없어요. 나머지 그 서류는 필요 없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42페이지 그 6번에 가면 등록, 처분, 통지, 등록증 교부, 재교부라고 나오죠. 여기는 그 1번 등록, 처분, 통지에서 2번만 보는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개공, 법인 개공, 종별을 구분해서 등록해주고 며칠 내에 그 7일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해요. 7일 내에 서면 통지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등록 신청하면 늦어도 7일 이내 등록해줘요. 중개하라고. 기억해요. 7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번 봐요. 등록증 교부. 이건 간단하니까 등록한 자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동글뱅이 교부한다. 여러분 보증 설정은 앞으로 또 3주 후에 나와 뒤에서. 이건 보험 들으라는 뜻이야. 중개업자가 사고 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라. 그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을 7일 내에 주어 지체 없이 줘. 지체 없이 주라고 돼 있잖아. 그걸 또 7일로 살짝 바꿔버리네. 시험에서. 아직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절차가 이렇게 가는군. 그 다음에 2번 보면 아까 자격증이나 등록증이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재교부 다 해줘요. 그런 건 뭐 아직 몰라도 되고 재교부 해준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 봐요. 맨 위에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 버리네. 여러분 등록만 해놓고 또 영업을 개시 안 해? 뭐 아팠다든지 해외 여행 좀 갔다 와서 한다든지 그러면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휴업신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휴업신고 안 하려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해서 3개월 숫자도 기억해야 해요. 나중에. 근데 이것은요 지금 줄은 쳤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이요.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 때 이제 앞뒤가 연결돼. 우리 과목은 지난주 거 모르면 이번 주 헤매고 또 이번 주 모르잖아요. 봐봐요. 다음 주에 또 헤매요 이제. 우리 과목 이렇게 특징이 이거예요. 자꾸 물고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꼭 알아라는 것은 알고 이것은 좀 기다리세요 하면 편하게 가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써먹거든 이게. 그리고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해 준다고 그랬죠.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영업을 개시한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43페이지 3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또 끝났어요. 시간 빨리 가나요? 수업이 빨리 가요. 지금 지루했어요? 어이구 그랬어요? 집중력이 대단하시네. 자 마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